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전 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다 고갈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계속 늘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려운 삶에도 버프가 필요하다. 게임 버프가 아닌 리얼 버프. 반갑습니다. 리얼 버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네. 리얼 버프라는 브랜드명을 조금 더 안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난 맨날 이제 뭐 이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리얼 버프 그런 거 소개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대 보험과 관련된 주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4대 보험. 네. 대표님 수업 시간에 다 배우셨다 들었는데 맞으시죠? 제가 그 노동경제학 쪽 공부하면서 고용정책 관련 법은 배웠는데 4대 보험은 앞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내가 배운 건 여성 고용법 아니면 외국인 고용법 이런 법들만 배워가지고 공부를 좀 해왔지. 각 보험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일단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산재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고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또 추가된 게 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의 흐름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 예전에 전쟁이 있었잖아.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땅이랑 사람밖에 없었거든. 전쟁 때문에 너무 황폐화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북한보다 못 살았단 말이야. 근데 1차 농업사회를 거치면서 농업사회 다음에 2차 경공업이라는 게 일부 기계들과 사람의 수공업으로 이제 하는 그런 작업들인 건데 그게 60년대 때부터 기계 그런 뭐 자기 수공업 하면서 이제 다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나왔던 보험이 산재보험이에요. 왜냐면 기계와 섞여서 살다 보면 갇히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196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하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딱 다치면 간단하게 다친 거면 낫고 다시 일하면 되는 건데 좀 심하게 다쳤다든지 사망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평생 벌어야 될 돈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삶을 이제 좀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산재보험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1977년도에 생겼어요. 1970년대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오일 쇼크를 한번 겪고 나서 1차 경공업 때 우리가 막 가발 공장하고 막 재봉 공장하고 이제 와이셔츠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석유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오일 쇼크가 오고 나서 이게 똥값이 돼버렸네? 야,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국민들도 다 똑똑해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2차 경공업 다음이 어떤 거야, 산업이. 이게 중화학공업이라는 게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대기업, SK석유화학,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포스코, 철강, 조선까지 빅5라는 산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서비스 업종까지 해가지고 빅5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그때 당시 중화학공업 넘어갈 때도 진짜 우유곡절이 많았어. 우리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큰 설비들이잖아. 큰 설비들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세계 각 나라에 돈 빌리러 다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효준 국가니까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제배상금 그거를 받았고 그때 2차 경공업 당시 우리나라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뭐 독일의 광부 아니면 간호사 이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좀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돈을 이제 가지고 왔었어. 그리고 그 월남전 그때 이제 파병했던 그 아버지들이 급여를 우리나라에 막 모아놨던 거랑 다 합쳐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를 만들었지. 그리고 포스코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을 만들고 나니까 철과 관련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게 다 동시에 잘 발달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듣기로는 포스코 제철소를 짓는데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모카씨 가져듯이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국내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똑똑하니까 철이 거의 세계 인류 수준의 철이 나왔던 거지. 근데 중학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국가 자격제도 500종목 자격증들이 나오고 대학교, 2년제 컬리지, 직업훈련학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라든지 기술 수준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많이 벌게 돼.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의료기술도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전부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을 도입을 하게 됐던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야. 우리가 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10년 뒤에 60년도, 10년 뒤에 70년도, 10년 뒤에 80년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온다?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먼저 일했던 40년대생 분들은 퇴직을 하게 되겠지.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 자유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고 덜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시작됐던 게 연금. 그렇지, 연금이죠. 연금. 그래서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전쟁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0대 됐나? 지금은 이제 사람들 건강검진도 하고 하면서 엄청 또 수명이 늘어났잖아. 지금은 80세. 뭐 우리가 나중에 어른 될 때면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그때 당시 1988년도에 고령화 어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고용보험이지. 고용보험은 왜 나왔을까? 우리가 전 세계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면 다 1차 농업, 그 다음에 2차 경공업, 3차 중화공업, 그 다음에 4차는 지금 우리 시대야. 4차는 어떤 기업에도 지금 있어.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면. 미국, 중국, 그 세계 OECD 순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다 4차 산업 넘어갔지. 우리도 간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엔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됐네.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발전이 더디게 되겠지. 우리가 앞만 보고 따라갈 때는 발전을 하니까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세계의 똑똑한 다양한 나라와 똑똑한 다양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산업의 성장이 저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서 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벌어가지고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 못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힘들죠, 살아가는 그렇죠. 게.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힘들잖아.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이 만들어지는 거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을 도입하셨던 유길상 교수님,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고용보험의 아버지라고 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셨던 분. 나는 이제 그분의 수업을 들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하고 이제 행복한 그런 게 있지.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간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조금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6개월 일하고 이제 그 실업급여를 계속 타가고 또 잠깐 일했다가 실업급여 타고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고민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사대보험 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2000년도 이후부터 이제 고령화가 시작된다. 고령사회 진입, 뭐 초고령사회 진입,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최고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잖아?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왔던 보험들은 내가 이야기했던 것에 다 답이 다 있었어. 이 보험들이 왜 만들어졌을까? 갑자기 내가 다쳤어. 일을 못하게 돼. 그러면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산재보험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똑똑하게 내 자산을 잘 불려왔다? 그러면 노후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 정도 될 거야. 그걸 받은 것과 아내가 또 받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개인연금으로 조금 투자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령연금 투자했던 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아껴서 쓰면은 우리가 한 달 쓰는 용돈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그게 좀 맞춰진다는 거지.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물론 270만 원까지도 받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왜냐면은 소득의 양극화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산재보험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국민건강은 전 세계 1등이라고 하잖아. 그 정도로 이제 혜택이 많이 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갑자기 실직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거고, 또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직업훈련 그런 것들도 뭐 50% 내고 교육받게 해준다든지 무료로 받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로 다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 4대 보험은 우리나라의 그 공적 부족, 재분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계층,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또 왜 그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을 겪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돈에 대한 기금이 쌓이는 게 다르겠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가입을 해야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이 정도 모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0.5% 올리면 이 기금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을 하는데 왜 계산을 할까? 우리나라의 사회 형평적으로 조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아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기금의 운용 상황을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내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그리고 법에 내가 알기로는 그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조세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조세의 방식으로 이 공적 부조를 위한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왜 그렇게 많이 내야 되나요? 내가 찾아봤어.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낼까? Public Social Spending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 공적 부조와 관련된 그 비율이야. 급여가 100만 원이면은 몇 퍼센트를 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한참 미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ECD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100만 원을 받으면 약 한 21만 원 정도를 공적 부조 이런 4대 보험으로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8% 한참 미달이라고 보면 되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데가 콜롬비아, 그 다음 바로 아래 있는 데가 코스타리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지. 네. 근데 여기 1등 국가들이 있는데 프랑스 월급 100만 원 받으면 31.6만 원 된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덴마크 이런 이제 북유럽 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25%가 넘는다. 그러니까 국가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을 받고 이걸 많이 보내지만 내 노후에, 내 건강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 없을 거라는 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보험이라는 건 가장 잘 설계된 인간이 개발한 가장 훌륭한 상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보험회사에서 영업할 때. 나는 그건 인정을 해. 왜냐면 얼마 전에 내가 여기 골절을 당했는데 골절을 갑자기 당하면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다 메꿔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실비로 했던 걸로 다 메꾸고 근데 골절로 고생하셨으니까 치료비 해라고 또 추가로 또 골절 진단금이라고 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내가 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좋았겠지. 그런데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정말 많이 경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부조가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전 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지금 다 고갈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계속 늘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아프거나 실직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하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한 달 이상 쉰 적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를 옮길 경우에도 한 달 이상 쉰 적이 없고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일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탈 수는 없겠지. 근데 실업급여 타는 게 좋을까? 회사를 이직해서 그 급여를 받는 게 좋을까? 실업급여라는 거는 원래 급여에 대해서 뭐 퍼센테이지 비율을 받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 있지. 선희 같은 경우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50대까지 국민건강보험을 탈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낸 보험료 가지고 이제 건강검진도 시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큰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최고의 상품이자 공적 부조에 대한 사회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튼튼한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불리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떨까 싶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개 많이 하셨거든.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가지고 10명에서 10만 원을 동시에 내면 100만 원이 쌓이는 거잖아. 2년이면은 240만 원이지. 그러면 그걸 개를 10명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탄단 말이지. 그러면은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이 공적 부조라는 것도 개라는 개념이랑 좀 비쌀 것 같아.
다만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을 뿐이야. 내가 조금 더 많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실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큰 돈을 그나마 다른 데보다 내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아프지 말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건강하자,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실직하지 않게끔 하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곳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낸 세금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돕고 있다는 것들은 그냥 인지하고 뿌듯하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 악용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4대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낼 수가 없을 거야. 다 소급해서 받아요. 안 냈다 걸리면 안 냈던 걸 한 번에 다 내야 되고 과태료도 먹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고, 내가 100만 원을 받아. 이걸 급여 소득이 아니라 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 사업소득은 3.3%만 빠지는 거고 기타 소득은 8.8%인 거고, 그거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나 고용보험을 안 받고 사업소득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사회의 보장에 대한 것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긴 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영역에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흥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된다. 네, 그럼 4대 보험을 안 내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4대 보험은 어려울 때 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계약직 영업사원 할 때는 그냥 내 월급에 찍히는 돈, 원천징수 4대 보험을 빼고 급여에 찍히는 돈만 봤었어. 4대 보험이라는 것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월급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지만은 월급이 8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점점 400만 원 올라갔었단 말이야. 영업을 잘 했었어. 근데 올라갔는데 정규직 전환하니까 그 연봉 1,800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 1,800만 원이면은 나누기 12를 하면은 1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지. 150만 원이면은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3명이서 뭐 아껴서 쓰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세금 떼고 나니까 135만 원인 거야. 너무 화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돈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내야 되나? 지금 당장 내가 3.3%만 받았으면은 10만 원이나 더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우리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소득이 작을 때도 화가 나지만 소득이 많을 때도 화가 난다. 왜냐면 이거는 급여에 비율을 해서 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덜 섭섭하게 위해서 4대 보험 요율표를 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를 내야 되는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4.5%,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4.5%. 회사에서 일하는 거잖아.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 명 뽑을수록 이 4대 보험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 기여하려고 할 때 이 부분도 또 포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전체 7.09%인데 이것도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 12.95, 사업주 부담 6.475,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0.9, 0.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눠낸다는 거지. 이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버팀목이 되는 근간이 되는 공적 부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건강하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나중에 많이 타기 위해 노력하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 그 여야 관련해가지고 연금 요율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고갈이 2050년으로 예정되고 있지만 2060년, 2070년으로 미루기 위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나중에 내가 가난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